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성학원을 졸업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 3학번 강경준입니다. 일단 현역 때부터 이제 꿈에 그리던 학교여서 합격했을 때 굉장히 기뻤고, 또 재수하면서 1년간 노력이 들어가서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현역 때 좀 속된 말로 한번 박살난 적이 있어서 재수 수능은 긴장됐고, 또 많이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 쳤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에 공부했던 게 잘 나와서 결과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능날 제 기억에 학교에 한 8시까지 입시를 했었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또 제 생각에 괜히 일찍 가서 너무 일찍 가서 거기 앉아서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딱 가서 아침에 깔끔하게 그냥 준비돼 있던 국어 지문 한 세트 정도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기억에 한 6시 반, 6시 40분? 평소에 그 대성학원 나가던 시간이랑 비슷하게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천천히 준비해서 한 딱 입실 시간 맞춰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한 7시 50분 정도. 전체적으로 특정 한 문제를 딱 꼽으라고 하면 특별히 없지만, 그래도 꼽아보자면 이제 탐구 시험에서 특히 사회문화 그 정답률 3% 정도 나왔던 그 문제가 역대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게 어림짐작해서 값을 잡아서 푸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고 그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오만인데, 눈이 높아서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근데 이제 현역 때 성적을 처참하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원하는 대학은 이거 절대로 못 가는 성적이 나와서, 친구들 중에 보면 괜찮은 학교가 나왔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완전히 박살났다시피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재수를 결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기숙학원은 이제 또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이게 재수하는 과정에서 사실 완전히 거의 혼자 맨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너무 가족들하고까지 떨어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기숙학원을 일단 배제를 했고, 또 독학재수학원은 제가 이제 다녔었는데, 처음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할 때는 제가 누가 통제하고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아무래도 관리도 좀 안 되고 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관리도 잘 되고 또 이제 주어진 시간표 안에 제가 그대로 편입돼서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 재수종합학원을 결국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험 같은 걸 치면 등수가 그 1층에 붙어 있거든요, 복도에. 그러면 그 등수를 보면서 굉장히 이 등수를 좀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고 또 컨텐츠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따로 공들여서 딴 걸 막 찾아 풀고 좋은 걸 찾아 풀지 않아도 그냥 수업만 잘 따라가도 좋은 양질의 컨텐츠와 문제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퀀텀 라이브러리에서 자습하면서 되게 학생들 간의 좌석 간격도 넓고 분위기가 공부하기에 편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학습 컨텐츠로는 저는 제일 좋았던 컨텐츠를 꼽자면, 저는 아무래도 강대K 수학 모의고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재수종합학원의 장점이 아무래도 이제 독학재수학원 저는 다녀봤으니까 거기서는 모든 걸 다 제가 어쨌든 통제하면서 문제도 제가 찾아서 풀어야 되고 풀어봐야 되는 건데, 이제 강대K 모의고사를 월요일날 1교시에 시험을 응시를 했었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제 실력을 한 번씩 좋은 문제로 점검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오답하는 과정에서도 배워가는 게 많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아침에 등교 시간 맞춰서 등교하기 위해서 6시 40분에 정도에 일어나서 항상 아침밥 먹고 출발했고요. 오전 중에 1교시에 예를 들어 수업이 있었으면 1교시 수업을 듣고, 또 저는 오전 중에 국어 문제를 풀면 약간 좀 피곤한 상태에서 풀면 국어 문제가 정말 안 풀리고 이게 풀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오전에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고, 점심은 저는 밥을 좀 빨리 먹는 편이라서 금방 먹고, 또 잠깐 그냥 이제 너무 또 앉아만 있으면 능률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학원 안에 한 바퀴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이 수학이 약해서 수학 문제를 하루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저녁 먹기 전까지도 수학 문제를 쭉 풀고
저녁도 먹고 이제 잠깐 나가서 뭐 저녁 때는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어서 커피 한 잔 사서 들어와서, 또 저는 탐구는 사실 나름 그래도 다 자신 있는 편이어서 탐구는 짧게 그냥 하루에 간단한 모의고사 세트 정도 하나씩 한 문제씩 하나씩 풀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주간지 2감 같은 국어 주간지 풀어보면서 국어도 간단하게 점검을 했고, 이제 하루에 마지막에 한 9시부터 10시까지는 항상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주간지 푸는 걸로 딱 마무리하고 10시에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국어의 문학 수업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었는데, 기존의 문학 들었던 강의들은 약간 이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중점을 많이 두었던 수업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대성학원에서 들었던 수업은 과거 기출들을 중심으로 그 패턴을 학습해서 당연히 이 내용이 나오면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를 많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되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강남대성원 가서 7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봤는데, 인문계 150명 중에 제 위에 한 7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구나, 대성학원에만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동기부여를 자극을 좀 받아서 이거 내가 목표하는 대학 가려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9월 모의고사를 8월 31일 날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고 나서 그때 빌보드 제 기억에 한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빌보드가 되게 저한테 자극제가 됐고, 또 9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계속 10위권 등수 이내 등수를 유지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과 관련된 공간이 되게 좋았는데, 일단은 퀀텀 라이브러리가 다른 이제 뭐 독서실이나 가보면 공간에 따닥따닥 붙어있고 협소한 경우가 많은데, 퀀텀 라이브러리 넓고 쾌적해서 혼자 편하게 공부하기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식당이 또 워낙에 넓고 좋아서 또 밥도 맛있어서 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성학원 급식이 맛있는 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간 것도 있는데, 급식 먹고 나오는 길에 메뉴 건의할 수 있는 종이가 있는데, 거기다 친구들이 건의를 하면 정말로 그 메뉴가 한 번씩 나와서 그런 것도 소소한 재미였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나 6평, 9평 모의고사가 있을 때 급식실에서 간식 꾸러미 같은 걸 간단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거 힘을 받아서 더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기억에 남는 메뉴가 몇 개 있는데, 먼저 뭐 보쌈 같은 게 되게 제대로 메뉴가 준비돼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수험생활에 소소하게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 6월, 9월 모의고사를 쳤을 때는 국어 과목, 수학 과목이 거의 다 뭐 1등급 커트라인에서 2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성적이었는데, 수능 날에는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을 받고 이제 완전히 깨졌고, 그리고 이제 재수하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전 과목 1등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대성학원으로 옮긴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제 기억에 전 과목 3개인가 4개 틀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았고, 이제 대성학원에서 이 성적 그대로 유지만 하면 좋은 결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수능 때 이제 국어, 수학 둘 다 높은 100분위 1등급을 받았고, 또 그리고 탐구 과목도 100분위 99, 100을 받아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는 현역 때 한번 수능 날 깨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날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던 편인데 이렇게 모의고사 잘 봐도 그냥 수능 날 정말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이제 막연한 좀 두려움이 컸었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워낙에 옛날부터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하고 좀 그랬는데, 참 이게 계속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영어 과목에서 단어 외우는 게 정말,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만약에 제 학기 초로 다시 돌아간다면 꾸준히 딱 시간 정해서 단어 정말 열심히 외웠을 것 같고요. 수험생활 하면서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수학 문제를 그냥 일단 무조건 많이 풀자라는 주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제 수학 성적을 좀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사실 수학 문제에 관한 의견도 많이 나뉘잖아요. 이게 뭐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꼭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 권이라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일단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제대로 풀어야겠지만 이제 정말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다시 학기 초로 돌아가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수학 공부할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이제 크게 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6평 지나고 이제 6평을 제가 점수를 잘 받아서 스스로도 약간 그거에 안주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근데 그거는 강남대성학원으로 옮기면서 다시 공부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특정 기간의 슬럼프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미래 성적이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공부 때문에 사실 힘들진 않았는데 공부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평소보다 타격이 배로 들어왔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평 치기 전까지는 사실 제가 제 객관적인 실력을 뭐 확인해 볼 만한 큰 시험이 아직 그때 모의고사 시즌도 아니고 그래서 딱히 없어서, 저는 솔직히 6평 성적이 그렇게 잘 받을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나름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법이 뭐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6평 전까지면 어느 정도 개념학습이나 기출학습은 끝낸 시기라서 어쨌든 이 성적 그대로 가져가서 수능날까지 좋은 결과 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성적을 굳히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공부의 비중을 개념 기출에서 모의고사 많이 풀고 또 자작 문제 많이 풀면서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좀 공부법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대성학원을 저는 7월 달부터 6평 이후 7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그 앞에는 완전히 저 혼자 공부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 공부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면 1, 2월 달에 저는 이제 재수생이어도 그래도 당연히 개념 강의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념 강의 다 완강을 했고, 그 다음에 기출 학습을 한 3, 4월 달까지 끝내는 거 목표로 잡고 이제 기출 공부를 그 기한 안에 끝냈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제가 개념 공부, 기출 공부는 사실 현역 때도 뭐 열심히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실력을 올리려면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 또 이제 기존에 못 봤던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제 많은 엔제들, 자작 문제들 위주로 킬러 문제 중심으로 6평 보기 전까지는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6평 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아까 6평 성적이 그래도 잘 나와서 6평 이후에는 이제 사실 저는 기출을 다시 보고 그러진 않았고, 그리고 더 이제 이게 엔제 풀고 하는 게 이제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6평 이후에는 처음에는 이제 엔제와 모의고사 비중을 8대2 부대를 가져가다가 점점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모의고사 비중을 늘리면서 실전 감각을 찾아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100일을 기준으로 크게 기존의 생활 패턴이 바뀌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100일 이후부터는 제가 조금 공부 방식에 변화를 줬던 게, 뭐 모의고사를 풀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정말 몰라서 틀렸고 실수해서 틀렸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거기다가 저는 몰라서 틀린 것보다 오히려 실수해서 틀린 것들을 정말 사소한 거 뭐 로그 문제를 풀 때는 밑과 지수 부호 잘 확인하기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기록을 해서 그거를 계속 여러 번 제가 쓴 노트를 돌려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몰라서 틀리는 건 이제 그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그때도 모르는 거를 수능날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크게 안 했고, 그래서 최대한 정말 어이없이 나가는 점수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실수하는 부분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많이 인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도 학원에서 자습은 수업만 진행 안 하지 자습은 똑같이 다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똑같이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했고, 수학 엔제 문제집 2권을 그냥 이 2권만은 내가 이 일주일 안에 다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거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대성학원 오기 전에 6평 성적이 잘 나와서 굉장히 이제 오만한 마인드로 공부한다고 앉아 있었지만 전혀 뭔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든 좀 더 놀아보려고 자습 시간에 많이 빼기도 뺐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생활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대성학원 와서, 대성학원에서는 뭐 수업도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또 정해진 시간표 맞춰서 자습하고 밥 먹고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다시 좀 기존의 패턴을 잘 찾아서
공부하는 페이스로 흐름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싹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이제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 틀린 문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놓쳤는지, 왜 이 흐름을 계속 못 끌고 왔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문제들이 사실 고등학교 뭐 수능 수학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도 항상 그 어렵게 꼬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도 내가 이런 양상의 문제가 나오면 이 지점에서는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탐구 과목은 특히 사회탐구는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에서 공백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학 과목이 제일 약했었는데 현역 수능 때 3등급을 받고 2, 3학년도에 내가 이제 다시 원하는 목표한 대학 가려면 수학 성적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전체 공부 시간에 거의 한 70% 정도를 수학에 할애를 했는데,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역 때에도 저는 이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50점 50점 맞아서 또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탐구 과목은 사실 공부에 비중을 거의 안 뒀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국어 과목이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성적이 오르는 과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공부 시간 중에 7할 정도를 수학 과목에 투자를 했고 수학 문제 정말 많이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글을 많이 접해보고 읽어보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글을 읽는 페이스와 나만의 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문제풀이 방법들이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비문학 문제를 풀 때는 약간 자습서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많이 풀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자습서를 볼 때 자습서를 처음 볼 때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픽들만 먼저 캐치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그 중요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처음 볼 때 이 단락별로 내가 그냥 이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서, 저는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틀린 문제를 그대로 옮겨서 뭐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런 거는 사실 제가 그런 걸 써놓고 막 다시 여러 번 읽어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게는 안 했고, 대신 저는 그 문제를 풀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혹은 계산에서 항상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 같은 거를 싹 정리해서 한 수능 100일 전후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서, 이제 수능날 내가 정말 여기 써있는 실수만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정리하면서 계속 봤고, 또 수능 아침에도 그 노트를 들고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국어 과목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국어는 어떻게 보면 타임어택이 제일 심한 과목인데, 수험생 분포를 보면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또 언매 표점이 잘 나오고, 그리고 언매가 어쨌든 언매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언매 공부를 해놓고 나면 언매 부분을 정말 뭐 10분 만에 빠르게 쳐버리고 앞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을 했고, 뭐 수학 과목은 이제 문과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응시했고, 또 사회탐구는 두 과목 정치화법과 사회문화를 했는데, 사회문화는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신 때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또 그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 약간 윤리나 또 지리 같은 완전 암기 과목은 별로 취향에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 사회 과목 중에 제가 재밌을 것 같은 정치화법 선택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재수 굉장히 힘들고요. 또 현역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아주 크고, 또 이제 저는 재수까지밖에 안 했지만 정말 삼수 사수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제가 이제 가늠도 안 되고, 근데 그럼에도 재수를 하면서 저는 확실히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당연히 좋은 메리트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재수하면서 공부 외적인 걸로 또 스스로 이제 약간 철이 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또 배워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정말 내가 목표한 대학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재수나 이제 N수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제 얼마나 힘들지 저도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 300일 지나면 조금 지나면 200일 되고 100일 되고 수능. 그래서 정말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금방 좋은 날 올 거라 생각하고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